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에 사는 박서숙, 올해 나이 68입니다. 제게는 이제 40을 갓 넘긴 아들 지훈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제법 듬직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될 때가 있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제 아들 지훈이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조금 놀라실 수도 혹은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며느리의 사촌 동생과 눈이 맞아 결국 파혼을 하고 그 사촌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참,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었지요. 그때 저희 집안, 그리고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것을 생각하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참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공부도 곧잘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지요. 그런 아들이 30이 넘자 저희 부부는 짝을 맺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남편의 집안이나 소위 말하는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 주변에 비슷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지인을 통해 저희와 여러모로 결이 비슷한 집안의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의 첫 약혼녀였던 서연이입니다. 서연이는 정말이지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 명문여대를 나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께도 얼마나 깍듯하고 상냥하게 굴던지요. 저와 남편은 서연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런 아이라면 우리 지훈이의 배필로 더할 나위 없겠다. 지훈이도 서연이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두 아이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거나 열렬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였지요. 서연이네 집안도 저희를 마음에 들어했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가 잡히고 결혼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서초동의 좋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신혼집을 마련했고 서연이네는 그 집을 채울 혼수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 예비 며느리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양가 식구들이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상견례라고는 하지만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힌 터라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지요. 그 자리에 서연이의 이모와 이모의 딸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여동생이었는데 마침 외국에서 잠시 귀국해 있어 언니의 큰딸이 결혼한다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이모의 딸이 바로 지금의 제 며느리 은채였습니다. 은채는 서연이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아이였습니다. 서연이가 단정하게 다듬어진 정원의 꽃이라면 은채는 들판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야생화 같았습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헤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웃음이 참 많았습니다. 격식을 차린 서연이와 달리 청바지에 편안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잠시 바람도 쐴 겸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그러니까 은채의 이모 되는 분은 자기 여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쟤는 어려서부터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속 좀 썩였지. 우리 서연이 반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은채의 어머니는 그 말에 멋쩍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대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내 조용히 어른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아들 지훈이가 은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채가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신나게 이야기할 때 지훈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서연이와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성격이 다른 사촌이라 신기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폭풍의 전조였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주말마다 서연이를 만나 예복을 맞추고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설렘이나 기쁨보다는 무언가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니?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아들은 제 물음에 늘 피곤하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서연이에게 물어봐도 지훈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그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서연이의 사촌, 은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감일 뿐이라고 설마 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예단이며 이불이며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들이 있어 서연이 어머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길이 막혀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커피숍 입구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 창가 자리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아니, 지훈이가 여길 어쩐 일로. 그런데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는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무언가를 신나게 이야기하는 여자. 바로 서연이의 사촌, 은채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은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은채는 손짓을 섞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무겁고 예의 바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황급히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이를 앉혀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오늘 낮에 호텔 커피숍에서 서연이 사촌 만났더구나. 제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본 순간 제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니? 너 결혼할 사람이야. 서연이 사촌은 왜 따로 만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은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양가에 이미 말 다 오갔고 청첩장만 안 돌렸지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촌을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지훈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은채와 우연히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이의 집에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그림 도구를 사러 화방에 갔다가 그렇게 몇 번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지훈이는 자신이 서연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을 은채에게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은채는 지훈이가 잊고 살았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훈이는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가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은채는 지훈이가 찍었던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재능이 아깝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죠. 하지만 서연 씨와 있으면 숨이 막혀요.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 같고 저는 그 규칙에 맞춰 연기하는 인형 같아요. 그런데 은채 씨랑 있으면 비로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그 절절한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중대한 시점에 모든 약속을 깨뜨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서연이와 서연이네 집안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서연이의 사촌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가 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당장 그 아이 정리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순간의 감정에 눈이 멀어서 그래. 결혼하면 다 똑같아. 서연이처럼 너를 내조 잘하고 어른들께 잘하는 아내 얻기 힘들어. 은채라는 아이. 자유분방하고 좋아 보이지? 같이 살아봐라. 그런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데. 내가 감당 못해. 어머니, 이 결혼은 너 혼자만의 결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다. 내가 여기서 이 약속을 깨면 우리는 서연이네 집안은 물론이고 내 이모님, 아니 서연이 어머니 쪽 사람들은 2번 다시 얼굴 못 봐. 서연이 어머니랑 은채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라며 2자매를 원수로 만들 셈이야. 제 모진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은 감정이라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다그쳤습니다. 지훈이는 결국 제 뜻을 따르겠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를 만나 정리하겠다고 서연이와의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흔들렸지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서연이가 지훈 씨한테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것도 문자로 달랑.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훈이가 그새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은채를 정리하겠다던 아들이 거꾸로 서연이에게 파혼을 통보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 지훈이한테 확인해 볼게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지를 들고 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남편의 손에는 서연이네 집에서 보낸 것들이 담긴 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냈던 예물과 서연이가 준비했던 예단이 모두 그대로 반송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파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딸 자식 인생 망쳐놓고 잠이 와요. 내가 이 결혼 그냥 엎을 줄 알아요? 온 동네방네 당신 아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소문낼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자신의 여동생, 즉 은채 어머니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딸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남자나 채 가. 당장 내 딸 인생 물어내. 두 자매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그 일로 완전히 의가 상해버렸습니다. 은채네 집안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유분방한 딸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언니의 사윗감을 가로챌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은채 어머니는 딸에게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은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있겠다고 버텼습니다. 지훈이와 은채는 저희 집에도 은채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두리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집안 망신이라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교수네 아들이 약혼녀 사촌이랑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로 저희 동네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남편과 저도 조금씩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그래도 자식인지라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에요. 저 은채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난리를 쳐놓고 결혼. 누가 허락한대? 어머니, 저희 허락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뜻밖의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채 씨 임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지훈이와 은채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놓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은채의 어머니도 저희 부부도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어머니와 은채의 어머니 두 자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동생과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그렇게 두 자매는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로 들어온 은채가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 먼저 좋다고 했다지만 어떻게 언니의 약혼자를. 저는 은채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병원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은채의 신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그 일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꿈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은채는 그림을 그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키웠습니다. 양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으니 경제적으로 몹시 쪼들렸습니다. 그렇게 보란 듯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저러다 곧 헤어질 거라고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봤더니 지훈이와 은채, 그리고 웬만큼 자란 아이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조촐한 설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훈이가 쭈뼛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은채는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 그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누가 오라고 했어? 당장 돌아가. 저는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저희 절 받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 손주예요. 지훈이는 아이를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제게 꾸벅 어설프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서툰 말 한마디에 제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영문도 모르는 손주 녀석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년 만에야 비로소 화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지훈이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작은 스튜디오를 성실하게 운영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은채는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이제는 두 아이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칩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라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아들 네 식구가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집안은 손주들 덕분에 시끄럽고 어수선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며느리와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들과 거실에서 뒹굴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지훈이가 서연이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쯤 번듯한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서연이는 완벽하게 집안을 관리하며 저희 부부를 깍듯하게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지훈이의 저렇게 환한 웃음을 저는 볼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 어머니와 은채 어머니는 아직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가 자식 문제로 평생을 원수로 지내게 된 것이지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업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에는 정답인 인생은 없다는 것을요.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길, 정해진 길을 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비록 그 과정이 고되고 험난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은 그리고 제 며느리는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를 아끼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으로 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